자,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의 흐름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물질의 순환에 대한 내용을 말했는데, 이번엔 에너지 흐름. 자, 에너지 흐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보통 우리가 이제 빛 에너지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데, 빛 에너지가 태양에서 오게 되면 다시 빛 에너지 형태로 태양으로 돌아갈까요? 그건 불가능하죠. 이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고 그냥 흘러갈 뿐이다. 라는 이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일단 태양 에너지는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태양이 이제 이렇게 빛 에너지를 발산할 때 대부분은 공기중으로 발산이 되고, 극히 일부만 식물 군집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거의 한 0.1% 정도가 식물 군집으로 들어간다고 봤을 때, 이것은 이제 이 빛 에너지가 결과적으로 이 유기물을 합성할 수 있는 총 생산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빛 에너지가 다시 이제 화학 에너지로 바뀌겠죠. 그런데 일단 이 총 생산량인데, 이것은 호흡에도 쓰여지게 되고, 또 고사량에 해당하는 양이 또 있게 되고, 또 일부는 이런 초식 동물에게 먹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억이 나나요? 총 생산량은 호흡량과 순 생산량을 합친 건데, 이 순 생산량 안에는 생장량과 피고생, 그러니까 피식량, 고사량, 생장량, 이 세 가지를 합친 거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세 가지를 합치게 되면 이 지금 총 생산량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생장량이 조금 생략되어 있는데, 거의 이제 안정된 집단이 있다라고 보고, 이 지금 약간 생략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1000은 800, 100, 100을 합치게 되면 1000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갈래로 지금 갈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이 세 가지를 합치게 되면 이것의 값을 알아낼 수 있겠죠. 일단은 빛 에너지가 이 식물 군집으로 들어가서 유기물, 포도당으로 전환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빛 에너지가 화학 물질 안으로 이제 들어간 거죠. 들어가서 이제 화학 에너지로 전환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기물은 화학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 이 초식 동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 에너지 100을 가지고 어디에 쓰게 되냐면 호흡. 그 일부는 이제 죽고 또 배설물 이런 걸로 해서 그 에너지가 10 정도가 분해자에게 가게 됩니다. 나중에 이 분해자도 이것을 또 이제 분해하게 되면 이것은 열로 결과적으로는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가 이제 피식량이 되겠죠. 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결과적으로 여기서 끝이 난다고 봤을 때 이것도 호흡을 통한 열 에너지로 나가게 되고, 나머지는 사체나 이제 배설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천이라는 에너지는 결과적으로 이 지금 호흡을 통한 열 에너지, 이것도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제 분해가 되면 열 에너지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 합치게 되면 네, 이 값과 이제 같아지는, 그러니까 총 에너지는 변함이 없는 이런 상태가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에너지의 어떤 변환의 형태를 본다면 빛 에너지가 유기물, 그러니까 화학 물질, 화학 에너지로 전환이 된 다음에 이 화학 에너지는 다시 열 에너지로 발산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에너지가 흐르고 다시 돌아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빛 에너지가 열이 됐으면 열이 다시 빛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에너지 효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한 영양 단계에서 다음 영양 단계로 이동한 에너지의 비율을 에너지 효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선가 이 지금 에너지를 가지고 오는데 이제 얼마나 많이 가지고 왔는가, 이러한 효율을 따져보는 것을 에너지 효율이라고 하는데, 전 영양 단계가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가 있을 때 그 에너지 중에 얼만큼을 현 영양 단계가 가지고 왔는가, 이것을 따져보는 것을 에너지 효율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일단은 태양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것은 녹색 식물, 생산자가 되겠죠. 네, 첫 단계는 반드시 생산자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생산자만이 이 빛 에너지를 가지고 유기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전 단계의 에너지량분의 현 단계의 에너지량을 가지고 표현하기 때문에 1000분의 100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10%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죠. 2차 소비자의 경우는 100분의 20이 되겠죠. 네, 20%. 이 에너지 효율은 상위 그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소비자들이 올라갈수록 훨씬 더 이제 그 몸집이 큰 상태에서 그 에너지를 잘 보유하고 있고, 그 에너지를 섭취함으로 해서 일단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올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그 고단백, 에너지가 되게 풍부한 이런 것들을 취하기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를 이제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1차 소비자 이런 뭐 염소나 이런 것이 풀을 뜯는 것과 그다음에 사자가 염소를 먹는 것과 누가 더 훨씬 더 고단백을 섭취를 했을까요? 네, 이 지금 후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상위 단계로 갈수록 그 영양가가 높은 이러한 먹이를 취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은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태 피라미드라고 해서 피라미드 형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짐작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지금 피라미드 형태를 좀 보게 되면 이게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라고 했을 때 반드시 좀 아래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개체수가 많죠. 네, 요 한 마리가 먹는 양이 상당히 이제 여러 개를 먹다 보니까 하위 단계가 더 많아야 사실 이 생태 피라미드 어떤 먹이 사슬이라든가 먹이 그물이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 개체수가 상위 단계로 영양 단계로 올라갈수록 개체수가 좀 줄어들고 하위 단계로 갈수록 늘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개체수가 증가 위로 올라갈수록 감소하고 아래쪽 내려갈수록 증가하는 거죠. 그런데 또 생물량, 지금 현존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의 유기물의 양, 이 순간 딱 보게 되면 이 지금 유기물의 양 자체는 워낙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비례하겠죠. 그래서 개체수가 많으면 현존하고 있는 현존량, 생물량이 더 이제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그리고 에너지 양을 봤을 때 에너지량은 지금 이게 지금 생산자가 되고 그다음 1차 소비자가 될 텐데, 당연히 이 식물 생산자보다는 1차 소비자가 에너지량이 적겠죠. 왜냐하면 이 지금 천인 상태에서 이미 호흡과 고사량으로 날아갔기 때문에 그 나머지를 취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값을 절대 능가할 수가 없겠죠. 에너지량은 반드시 상위 단계로 갈수록 감소를 하게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피라미드 관계를 좀 보자면 개체수는 위로 올라갈수록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이제 감소하겠죠. 가장 생산자가 더 많은 이런 상태라고 볼 수 있고, 개체수가 이런 형태를 띈다면 생물량, 네, 그 현존하는 그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그 군집에서의 유기물의 양, 총량을 말하죠. 개체수가 많으니까 그 총량이 당연히 많겠죠. 그래서 거의 비례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에너지량, 에너지의 경우에는 각각의 단계로 올라갈수록 호흡과 이런 고세량 같은 것으로 날아가 버리고 나머지가 올라가는 것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 아랫단계보다는 에너지량의 값이 작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개체수, 생물량, 그 다음 에너지량, 이것은 하위 단계가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에너지 효율,
경우에는 이러한 그래프를 나타내게 된다라고 그랬죠. 위로 올라갈수록 이 지금 에너지 효율이 더 커지는, 훨씬 더 고단백, 고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이 먹이를 섭취하다 보니까 훨씬 더 이제 효율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러한 그래프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요. 문제 한번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어떤 안정된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다는 이 생태계의 생물 요소이며 에너지량은 상대의 값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이랬을 때 맞는 것을 찾으라고 했는데, 일단 여기서 보면 1, 10, 100, 1000만, 10만이죠. 빛 에너지가 10만인데, 여기에서 지금 거의 공기 중으로 발산돼 버리는 것이 9만이다 보니까 이 식물 군집으로 오는 것은 이거의 차이값이 왔겠죠. 네, 이게 지금 만이 되겠네요, 만. 이게 이제 총 생산량이다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이 이제 세 갈래로 지금 갈라진 걸 볼 수 있네요. 이제 5,500, 3,500이니까 여기 나머지 만에서 9,000을 뺀 나머지가 일로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이 천도 마찬가지로 이 지금 고사량 뭐 이렇게 배설이나 사체 그리고 호흡 이걸 빼게 되면 나머지가 피식량이 되겠죠. 600, 200 그냥 여기가 200이 되겠네요. 자, 이랬을 때 옳은 것을 찾아보게 되면 이 생산자는 총 생산량이 만이죠. 근데 순 생산량이라고 하는 것은 호흡량을 뺀 나머지를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3,500, 1,000 고사량, 피식량 두 가지가 순 생산량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만분의 4,500, 5,000이 안 되죠. 그러니까 2분의 1보다 적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에너지 효율, 에너지량이 아니라 에너지 효율인 경우에는 2차 소비자가 1000분의 200, 그러니까 20%가 되죠. 근데 여기에 지금 1차 소비자의 경우에는 만분의 1000, 10%가 되겠네요. 그래서 2차 소비자가 1차 소비자의 2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나에서 다로 유기물에 저장된 에너지가 이동한다. 이 지금 동물 자체가 유기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체이니까 이것이 화학 에너지, 그러니까 유기물에 저장된 에너지로 이동을 하겠죠.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니은과 디귿이 맞겠네요.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 문제도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한번 볼까요? 자, 그림은 어떤 생태계에서 A에서 D의 에너지 양을 상대값으로 나타낸 생태 피라미드이다. A에서 D는 각각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중 하나이며 2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은 15이다. 자, 이랬을 때 맞는 것을 찾으라고 했네요. 자, 일단 여기 지금 D 부분은 생산자가 되겠죠. 생산자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생산자니까 1차, 2차, 3차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C는 1차 소비자가 되겠죠. 자, 근데 에너지 효율은 A가 C의 3배이다. 여기에 지금 이 D 값이 지금 1000인 상태인데 여기에 지금 100이죠. 그러니까 이 C의 에너지 효율은 전 단계의 에너지량 분의 현 단계의 에너지량이니까 1000분의 100 하게 되면 10%가 되겠죠. 그런데 A의 경우에는 3, 그러니까 15분의 3 곱하기 100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몇 프로가 될까요? 네, 20%가 되죠. 그러니까 2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양 자체는 감소하죠. 에너지 효율은 증가하지만 에너지량 자체는 감소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는 말이 되겠네요. 네, 답은 디귿만 맞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생태계 평형. 생태계 안에서 평형이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한번 경쟁 포식과 피식 관계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눈신토끼와 스라소니의 관계를 조금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눈신토끼. 자, 스라소니 입장에서 먹이가 되죠. 되게 단순하게 이제 먹이에 따라서 애들의 이제 목숨이 달려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만약의 경우에 이렇게 어떠한 이유로 눈신토끼가 많아졌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포식자도 먹이가 풍부하니까 늘어나겠죠. 중요한 포인트는 먹이가 증가하게 되면 포식자도 증가한다는 거죠. 피식자가 증가하면 포식자는 같은 방향으로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얘가 증가하면 얘도 당연히 증가하겠죠. 먹이가 풍부해지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금 점점 또 얘가 포식자가 증가하게 되면 피식자는 얘가 이제 먹어치우니까 없어지겠죠. 여기 좀 주목할 사항은 그럼 포식자가 증가하면, 자, 포식자가 증가하면 피식자는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포식자가 먼저 나오게 되면 피식자는 당연히 반대 방향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시 볼까요? 일단 이렇게 지금 피식자가 증가하게 되면 포식자는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겠죠. 네, 먹이가 많아지니까. 근데 포식자가 증가하게 되면 점점 증가한다면 이 지금 토끼는 어떻게 될까요? 또 감소하겠죠. 얘가 감소하게 되면 피식자가 감소하게 되면 포식자는 다시 감소하겠죠. 근데 포식자가 감소하게 되면 피식자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또 증가를 하겠죠. 자, 이제 주기적인 변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을 좀 볼까요? 피식자가 증가하면 포식자도 증가하죠. 네. 피식자하고 피식자가 먼저 나오게 되면 포식자는 거기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포식자가 증가하게 된 피식자는 반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천적이 많아지니까 먹이가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겠죠. 피식자가 다시 감소하게 되면, 먹이가 감소하게 되면 포식자 입장에서는 또 감소하겠죠. 또 얘가 감소하게 되면 또 증가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잘 보시면, 자, 이걸 이제 증가를 플러스라고 볼게요. 포식자도 증가하겠죠. 얘가 또 감소하게 되면 포식자도 감소하게 되고,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면은 피식자가 증가하게 되면 반드시 포식자도 증가하게 됩니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피식자가 먼저면 포식자가 따라가게 되죠. 그런데 포식자가 증가하게 되면 피식자는 감소하죠. 다른 방향, 포식자가 먼저면 그 다음에는 포식자가 증가했는데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갑자기 포식자가 감소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포식자가 증가하게 되면 피식자는 다른 방향으로 먼저, 포식자보다는 피식자가 먼저 반대 방향으로 변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보면 피식자가 먼저 변화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포식자와는 다른 방향으로. 그러니까 포식자가 먼저 나오게 되면 포식자가 증가하게 되면 피식자는 어떻게 되죠? 감소하게 되죠. 자,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가 있을 때 어떤 것이 피식자고 어떤 것이 포식자인가 이것을 알아내야 합니다. 여기 지금 이걸 한번 표시해 볼게요. 87년에서 88년까지는 둘 다 증가를 했네요. 그러니까 어떤 게 피식자고 어떤 게 포식자인지 아직 알 수가 없네요. 여기도 지금 B가 증가했고 A도 증가한 거죠. 이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부분에서 A는 증가하고 B는 감소한 거예요. 자, 분명히 포식자가 증가했는데 여기에서 B가 감소를 했네요.
왜 감소했을까요? 포식자가 둘 다 증가하고 있는데 갑자기 포식자가 감소하진 않겠죠. 포식자가 증가하게 되면 반대 방향으로 먼저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피식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B가 피식자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부분은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마이너스죠. 여기 부분은 약간 증가하는 거죠. B가 약간 증가하죠. 네, 여기에서도 보면 쭉 가다가 이 B가 변화가 먼저 왔죠. 감소하고 있다가 얘가 지금 다시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포식자가 감소하게 되면 반대 방향으로 피식자가 먼저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증가하게 되는. 그래서 피식자가 이게 먼저 변화가 온다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이 B가 피식자인 것을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 피식자와 포식자의 관계를 좀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생태계 평형 원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지금 여기 피라미드가 이러한 상태로 정 피라미드를 갖추고 있는 상태인데 어떤 이유로 만약에 1차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고 볼까요? 그럼 이 둘 간의 관계를 보게 되면 얘가 이제 얘 입장에서는 얘가 피식자죠. 그러니까 피식자가 증가하게 되면 포식자도 반드시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이 지금 두 가지만 보는 게 아니라 세 가지를 같이 본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은 얘가 지금 먹기 때문에 이 둘과의 관계를 본다면 얘는 지금 피식자가 되고 얘는 포식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식자가 증가하게 되면 피식자는 반대 방향으로 감소하겠죠. 자, 그러다가 다시 얘가 또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먹이가 또 주니까 얘가 감소하겠죠. 감소하게 되면 얘가 이 둘 간의 입장에서는 얘가 지금 감소하게 되면 지금 이 포식자도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지금 이게 포식자, 이 둘 간의 관계를 보게 되면 얘는 포식자가 되고 얘는 피식자가 되기 때문에 포식자가 감소하게 되면 피식자는 반대 방향으로 변화를 보인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증가를 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보시면 얘가 지금 일시적으로 증가를 한다고 치게 되면 이 지금 어떻게 될까요? 얘가 이 둘 간의 입장에서는 얘가 피식자가 되는 거죠. 피식자가 증가하게 되면 얘는 포식자는 증가하겠죠. 이 둘 간의 관계를 보게 되면 피식자가 아닌 포식자가 되겠죠. 이 입장에서는 포식자가 증가하게 되면 피식자는 감소하겠죠. 이런 그래프를 나타내게 됩니다. 얘는 증가하고 얘는 감소하고. 그럼 다시 또 얘가 주체가 됩니다. 얘가 지금 이제 원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다시 시간이 지나면 먹이가 주니까 자, 이 피식자가 줄기 때문에 포식자도 줄겠죠. 그리고 이것도 지금 결과적으로 이 피식자가 주니까 포식자도 줄겠죠. 이런 관계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원래 상태, 원래 상태로 돌아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피식과 포식의 관계를 좀 기억을 하시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